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 반유아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원장님을 만나뵙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원장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네,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네. 책인데 책 제목부터 되게 이렇게 좀 딱 끌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니 뭐 어떤 걸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원장님께 이 책을 좀 쓰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목이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인데 네.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사실 제일 조금 불편해하고 경계했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에서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를 붙이면 되는데 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던가 아니면은 야 그래도 좀뭐 꾸미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어떤 것들이 다 그렇게 불편하고 예민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던가 그래서 이제 좀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정말로 나에게 도움되고 이게 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네. 제가 이제 어떤 제목이나 컨셉을 네. 이제 거기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네.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 여자들을 위해서 네. 심리학을 쓰셨다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더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공부한 것들 두 가지를 같이 잘 접목시켜서 가장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말들을 제일 제가 잘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고민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전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여성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성학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내담자를 만나다가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다 각자 사연은 제각각이긴 해요. 저에게 오실 때 얘기하는 것들은 제각각인데,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계속 무언가 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이제 상황이나 사건은 다 각각 다른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가 지금 사람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배워온 언어로는 다 잡히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여성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성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저는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는 이전이랑 똑같이 보이던 사람이나 풍경이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나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여성학도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느꼈을 때의 경험처럼 무언가 또 지금 같은 풍경이나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게 더 이제 진료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네.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여성학을 좀 공부를 하셨는데 그럼 확실히 환자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도 다른 시야나 시각이 생길 수 있는지 네. 직접 경험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분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도움이 됐고 네. 그땐 내담자 분들께서 사실은 의식에서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이 자신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보편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라고 느끼고 뭐 내가 예민해서라고 느끼고 그런 전체적인 뭐 시스템이라던가 구조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어려울 때 그 전에는 저도 같이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이제 이러이러한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그 컨셉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여성 내담자들 입장에서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더 만족스럽고 이렇게 깨우치는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책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책에 저도 이제 읽었지만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일단은 또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에게 실망했을 때와 관련한 또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 상사랑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심도 할 때도 많고 어려운 일이 또 많을 때가 있는데 좀 직장 상사한테 실망했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달래야 되나요? 네. 원장님? 일단은 이 챕터로 하나 제가 쓴 건데 스포일러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거리에 따라서 이거는 좀 솔루션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상사라는 그 포지션, 나와 직장 상사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각자의 성취를 도모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제는 회사가 추구하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직장 상사와 그리고 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목적을 잘 먼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전체를 내어주거나 상대의 전체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나의 부분을 내어주고 그리고 상대의 부분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아닌 부분이랑 협력하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제일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이제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그것이 특히 이제 직장 상사가 되다 보면은 그게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뭐 롤모델이든 타산지석이든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나의 기대를 투영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 기대에 따른 실망이 따라오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마음을 안에서 소화시키고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기대하는 게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좋고 도움이 될지 네. 이제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 가족이랑 있는 시간보다 회사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면서 마치 가족 같은 관계처럼 형성이 되고 사실은 가족 관계가 아닌데 네. 또 그만큼 또 기대를 하게 되고 막 친밀감도 막 좀 과하게 쌓아가려고 하고 이런 실수를 좀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책에 보니까 평면이 아닌 입체로 바라보기라는 또 네.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원장님? 책에 나오는 이제 평면이 아닌 입체로 바라보라는 챕터 안에서 설명한 용어가 어떤 거였냐면은 대상 항상성이라고 해서 이제 오브젝트 컨스턴시라고 하는 용어인데 네. 이 용어는 우리 모두 인간 모두가 탑재하고 있는 이제 어떤 능력인데 한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는 이제 선한 부분 그리고 선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성숙한 부분, 미숙한 부분이 그냥 그 한 사람만의 통합적으로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깊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할 때 네. 뭐 당연하지 사람들이 다 뭐 좋은 면 나쁜 면 있고 뭐 성숙한 면 미숙한 면 다 있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걸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아는데 네. 막상 누군가를 대화하고 이제 대화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네,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제 누군가가 내가 이제 되게 이 사람 너무 뭐 이제 계속 좋고 이런 어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라고 기대했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기대한 모습이랑 어느 날 다른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머리로는 그 대상항상성 개념이 다들 있으면서 내가 특별히 더 기대한 사람이다거나 내가 아니면은 특별히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네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굉장한 불안과 어떤 실망에 휩싸이면서 네. 그 상대가 네. 순간적으로 네. 이제 언어적인 형태는 아니고 비언어적인 형태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존재로 가득한 그러니까 그 면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네. 그러면서 어떤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다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맞아요. 일인데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네. 이제는 기억하면 좋을 문장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슬프거나 실망스러운 면을 발견했을 때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이 사람의 여러 평면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 평면이 이 사람의 전체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저 뒤쪽에는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네,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 좀 잘 잊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제 사람을 평면이 아니라 이체로서 기억하라. 네. 근데 이것이 말만 들었을 때는 그렇지 맞아 뭐 좋은 말이지 이러는데 막상 이제 1대1로 강렬한 감정 안에 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불어 강조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좀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일부러라도 인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는 자꾸 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진심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요건 좀 어떤 말인가요, 선생님? 이제 사례도 나와 있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느낄 때 좀 채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보였을 때 약간 알쏭달쏭 그 사람이 지금 내 의견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라던가 관계에서 뭔가가 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타인의 반응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로 컨펌을 받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된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 없이 그냥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이제 실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제안한 이 A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각을 한 걸까 아니면 이 A라는 걸 제안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혹은 이 A라는 거를 제안한 내가 어떤 지금 뭔가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런 이상하고 안 좋은 제안을 한 걸까? 이제 이런 여러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에서 시작하는 궁금함이 많은 경우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A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사실은 내가 좀 뭔가 지금 실수를 굉장히 계속 많이 하고 있나?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대화했던 그 A라는 프로젝트 혹은 그 토픽이 없어지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어떤 제안이 뭔가 되게 문제가 있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심을 아는 것이 되게 더 중요한 관건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게 제일 관건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나 그런 추진하려고 했던 그 토픽 자체는 어느샌가 약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약간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나에 대한 마음 거기에 좀 포커스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물론 그렇고 정작 그 일 자체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원래 A라는 어떤 내 목표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그게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은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으로 상황이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더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제일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업무는 좀 업무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나로 동일시해서 그쵸, 더 스스로를 약간 좀 계속 돌아보게 되고 비하하게도 되고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도 너무 흥미가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원장님. 하나는 그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할 때 가 주제인데 근데 진짜로 나이 들수록 서로 처한 환경이 너무 달라지면서 좀 대화가 안 통해지는 시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 원장님? 네, 그러면은 그 기자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에 공감한다고 느끼셨을 때 혹시 느끼셨던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약간 좀 사적이긴 한데 이제 친구들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많이 하니까 좀 결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 연애를 하는 단계인데 그렇군요. 네. 혹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가 있다면은 적절히 필터링한 상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더 필터링해서 예를 혹시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필터링했을 때 뭔가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구들은 항상 결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 관점이랑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뭐 연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저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얘기 같은 게 잘 소통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결혼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다른 관점을 뭔가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느끼는 좀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꼭 지금 결혼을 빨리 하고 싶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친구들은 너무 좋다고 계속 하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늦어지는 건가? 약간 이런 데서 불편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물론 간략하게 많은 경우들 중에서 지금 당장 이제 생각나시는 예를 좀 추상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라서 뭐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기자님이 얘기를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느끼신 이유는 어쩌면은 이제 그들이 나는 행복해 너는 너대로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나대로 이런 점 행복해 라고 그들이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내 행복이 더 맞아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행복일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이런 거죠.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맛있었는데 너도 먹어보면은 뭐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나는 맛있어. 이거랑 이 집 최고야 이러면서 다른 집들 다른 집 김치찌개 다 그거 뭐 뻥이야 이러면서 무조건이야. 이게 무조건 진국이고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아직 맛을 모르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사실 많이 존재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 결혼을 한 사람이 하는 좀 농담 중에 하나가 야 네가 아직 그 결혼할 사람을 안 만나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아직
뭐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뭐 그러니까 네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난 꼭 결혼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네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제대로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결혼을 하고 싶을 거야. 그게 마치 너가 그런 그 김치찌개 맛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무조건 넌 이 집만 찾아올 걸? 약간 비유를 하면은 좀 조악한 비유지만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지금 기자님께서 어떤 나이가 들면서 그 정말로 대화의 소재나 주제가 달라져서도 물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네. 되게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이 길이 무조건 좀 맞고 너가 이 길로 갔으면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길로 너도 결국 가게 될 거야. 결국 가야 해. 이제 이런 어떤 압력이 느껴지는 점이 네. 무언가 기자님이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것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좀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오늘 너무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화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네. 정말로 우리가 그냥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각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는 뭐 상황과 용어 때문만에 느끼는 거리감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가고 있는 길들을 각자가 합리화하고 싶거나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마치 이제 여우와 신포도처럼 네.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러나는 거를 서로 마주할 때 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진짜 거리감의 어떤 실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각자가 자기 삶을 이미 가고 있는 각자의 길들을 네. 계속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개선이라는 것이 뭐 한 번에 어떤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전체적인 방향성 면에 있어서 나와 그리고 그 친구들 모두가 뭐 각자의 행복이든 뭐 속상한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되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서로에게 그것이 다른 길이 너무 뭐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거나 하는 것을 서로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너무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누군가한테는 이제 좀 불편함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관계의 N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하던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래서 이 관계들로 이제 친구들이 그 관계로 계속 갈 때 거기에서 느끼는 실망이나 서운함이 크고 그 네. 이외의 관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은 네. 계속 그 관계에서의 어떤 소소한 것들에 굉장히 많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전체적인 N수와 다양성을 좀 늘리다 보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되게 수많은 관계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경험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상대의 태도, 친구들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네. 그거를 그래도 그냥 좀 더 유연하게 그냥 내가 뭐 적당히 좀 받아줄 수 있는 단계의 상태가 나 자신이 좀 되게 되는 너무 것도 크게 있어요. 좌지우지되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이런 게 보통 주식 투자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관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화를 하고 분산을 하면은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사례에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기자님이 느끼신 그 분위기가 은연중에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서로 진실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주로 기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 중에 각각과 주로는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겉도는 얘기 위주로 하게 되고 네네. 조금 더 자신의 경험을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신의 뭐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의 마음을 갑옷을 쓴 채로 공유하게 되거나 하는 경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1대1의 대화,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각자 서로 조금 더 갑옷을 덜 입고 갑옷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진심에 가까운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나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게 서로 좀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네. 도움이 많이 좀 될 수가 있죠. 아, 네. 교수님 교수님.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